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3차 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대기와 해양으로 나타난 에크만 수송, 용승과 침강이 어떻게 일어나나 라는 거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마지막 시간으로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해수의 온도 변화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태평양 바다의 이제 동쪽과 서쪽의 해수의 온도 변화가 평년에 비해서 변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한번 보면 엘니뇨와 라니냐는 무역풍의 세계 변화로, 즉 얘는 저위도에서 저위도 태평양에 나타나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예요. 즉 평년보다 높아지냐 낮아지냐 하는 것을 이제 높아지면 엘니뇨, 낮아지면 라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엘니뇨부터 보면은 엘니뇨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어떻게 되냐면 약화되는 현상이에요. 자, 약화되면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거를 엘니뇨라고 한다. 이거 이따 그림 그려가면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정의만 먼저 볼게요. 자, 라니냐라고 하는 거는 평년보다 저위도 대기대순환의 흐름이 무역풍이 세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동태평양이 평년보다 어떻게 되냐면 0.5도 이상 낮은 상태. 그래서 동태평양의 온도가 높은 것을 엘니뇨,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은 것을 라니냐라고 한다. 될까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이게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태평양. 자, 여기 태평양. 자, 이쪽 방위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동쪽에 해당되고 이쪽이 태평양의 서쪽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0도에서 한 30도? 자, 요 남반구, 북반구 요 부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북반구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대기대순환에 형성되어 있어요. 맞죠? 자, 바람이 불면 에크만 수송으로 북반구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동쪽에 있는 물들이 서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단면을 표시해보면 해수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해수의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서쪽은 물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해수의 높이가 높고 동쪽은 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서 말했었죠. 자연은 이렇게 불균형한 것을 싫어. 평균을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동쪽의 물을 끌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의 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심해의 물이 이렇게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쵸, 용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선생님 평상시 모습이에요. 태평양의 평상시 모습은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무역풍으로 인해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해수가 부족하고 그를 채우기 위해 동쪽에서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럼 표층의 수온은 어떨까요? 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용승 현상으로 인해 낮겠죠. 반면에 서태평양은 동쪽에 비해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쪽보다는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얘들아, 자,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얘는 상대적으로 표층 수온이 높고 얘는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물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와 맞닿아 있는 공기는
동쪽보다는 높겠죠. 그럼 밀도 자체, 공기의 밀도 자체가 낮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공기의 상승 기류가 활발히 일어나겠죠. 동쪽보다는. 그쵸? 그럼 상승 기류가 활발하다라는 소리는 표층 수온이 낮기 때문에 기압 배치는 저기압이 배치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로 인해 여기는 구름이 크게 잘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동쪽에는 표층 수온이 낮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심지어 냉각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기압 배치는 고기압에 배치될 것이다 라는 거 될까요? 자, 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면 밑에 심에 있는 온도가 낮은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표층과 심층의 경계가 된다라는 층 뭐였죠? 수온약층이었죠. 수온약층을 표시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수온약층은. 동쪽에서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바로 이게 평상시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은 자, 적도를 표시를 해주고 자, 여기는 서태평양, 여기는 동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해수의 움직임이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수의 높낮이 표시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 용승한다. 그럼 기압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서쪽은 동쪽에 비해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활발한 저기압, 동쪽은 고기압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그럼 얘들아 올라간 기류가 상층에서 이동하고 밑에선 이런 식의 이동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이라는 기압 배치로 인해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대기순환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순환의 이름을 워커순환이라고 합니다. 됐죠? 워커순환. 자, 다음 수온약층의 변화를 해보면 용승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수온약층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깊이가 낮고 서쪽에서는 깊이가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을 지금 평상시에서는 일단 이렇게 따져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엘니뇨 현상 볼게요. 바로 이게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에 비해서 어떻게 가는지 변화를 보는 거야.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똑같이 적도야, 적도. 근데 평상시는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근데 이번에는 약화된 거야. 무역풍이 약화될 때가 있어. 주기적으로 이제 무역풍이 약화가 되는데, 자, 이렇게 약화가 되면 에크만 수송도 어떻게 될까요?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에크만 수송도 약화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약화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높이 차이가 발생하지 못하고 평평한 살짝 높은 약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해수의 높낮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수면의 높낮이가 별로 차이가 미비하다라는 거죠. 이해될까? 그리고 심지어 서쪽에 평상시에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었는데 해수를 더 이상 보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서쪽에 있던 물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높이를 맞춰버린 거지. 이해될까요? 자, 에크만 수송으로 서쪽으로 물을 보내지 못하니까 서쪽에 높아졌던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높낮이를 일정하게 맞췄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원래는 이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야 되지만 여기서는 용승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될까요? 용승 현상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쪽의 온도가 낮지 않고, 여기서 원래 평상시에는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용승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평년보다는 높아지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로 엘니뇨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온도가 동쪽에서는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반대로 이제 서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평상시보다는, 얘는 온도가 높은 상태였어요. 평상시보다는 그런 이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살짝 낮아진 상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로 인해 기압 배치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 여기서 용승현상으로 인해 냉각되기 때문에 고기압이 배치됐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얘들아? 평년보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번에는 상승 기류가 여기서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는 저기압, 그리고 반대로 서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라는 기압 배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서태평양에 존재했던 강수구역, 여기 선생님 구름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강수구역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물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버리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용승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온 약층의 변화도 미비하겠죠. 그럼 이상기후현상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얘는 평상시야. 평상시에 서태평양에서는 비가 잘 와.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서 저기압이 배치가 되니까 비가 평상시에는 잘 와. 그리고 동쪽에서는 고기압의 배치로 원래는 맑아. 하지만 엘니뇨 현상이 지속되면 서태평양에서는 기압 배치가 고기압, 동태평양에서 저기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평상시엔 맑았는데 이번에는 저기압의 배치로 구름이 생기고 강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맑았던 데에서 비가 오게 되는 이상기후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홍수라고 하는 거죠. 자, 비가 많이 왔는데 고기압으로 비가 오지 않아.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 가뭄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가뭄이라는 이상기후 현상을 볼 수 있고, 동태평양에서는 홍수라는 이상기후 현상을 볼 수 있더라. 됐죠? 자, 그럼 워커순환을 표시해보면 평상시에는 저기압, 고기압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워커순환, 대기의 큰 거대한 순환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저기압, 즉 이 강수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강수대, 저기압이 중앙 쪽 아니면 동쪽에 부근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수구역대가 동쪽으로 이동한 대기, 워커순환을 볼 수가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에크만 수송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엘니뇨라고 한다. 자, 반면에 라니냐를 볼게요. 자, 라니냐는 이번에 똑같이 해보면 무역풍이 강화된 현상이야, 얘들아.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졌어. 그럼 대기의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해양의 순환 자체도 강해지겠죠. 에크만 수송도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평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똑같이 적도를 표시하고 동쪽, 서쪽이라고 하면 북동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강해진 거야. 그럼 이로 인한 에크만 수송도 더 강해지겠죠. 그럼 물이 훨씬 더 많이 보내면 이 높낮이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용승현상이 어떨까? 용승현상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용승현상 활발해지면 그로 인한 표층수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한 대기도 냉각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온도는 훨씬 낮아지겠죠. 그럼 얘들아, 용승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오니까 수온 약층도 더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기울기 자체가. 이해되죠? 자, 근데 기압 배치는 어때? 평상시랑 비슷하겠죠? 서태평양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저기압,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으니까 고기압이 배치될 거예요. 그럼 워커순환을 표시해보면 얘들아, 평상시랑 기압 배치는 똑같지만 이 순환 자체가 어때요? 더 강렬해진다라는 거죠.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커순환이 강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상기후 현상 보면 평상시에 저기압, 서태평양에서는 비가 와.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저기압이 더 강해지니까 비가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그 현상을 우리는 홍수라고 표현하죠. 홍수. 동태평양에서는 원래 비가 안 왔는데 더 안 와. 가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상기후 현상을 볼 수가 있더라.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엘니뇨 라니냐는 얘들아 평상시에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면 될 것 같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자,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거 동서 방향의 거대한 대기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용승 현상으로 인해 얘들아 해수 온도 변화가 되겠지. 그러면서 해양에 뭐가 생기냐면 기압 배치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을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랑 라니냐 때 강해진다라는 거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남방진동은 뭐냐면 기압 배치가 시소 현상이라는 거야. 즉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있으면 자, 동태평양에 만약에 저기압이 배치됐어요. 그러면 동서는 시소야, 시소. 그러니까 하나가 낮으면 하나는 기압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서쪽에 이번엔 저기압이야? 그럼 동쪽에는 고기압이야. 이런 식으로 기압 배치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서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남방진동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들아 이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 배치지. 즉 대기 현상이야. 그리고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해수의 수온 변화지. 그럼 봐. 기압과 해수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엘니뇨 남방진동. 그래서 얘를 합쳐서 우리는 엔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용어 자체가 대기랑 해양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대한 이 용어라는 거. 될까요? 그래서 엘니뇨 남방진동은 해수와 대기가 합쳐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양에서 수온 변화 나타나는 거고 남방진동은 대기의 기압 분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독립된 게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다라는 거. 그래서 엘니뇨 남방진동 합쳐서 엔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EBS에 나온 탐구 자료인데 자, 이 남방진동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출제가 조금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료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편차라는 말이 나와요. 편차. 얘는 뭐냐면 평균보다 어떻게 변했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관측된 것에서 평균 값을,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빼준 값을 우리가 편차라고 정의 내려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엘니뇨 라니냐 관련된 문제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게 될 거야. 수온 편차, 강수량 편차, 뭐 기압 편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게 되는 이제 남방 진동 지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차, 기압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남방진동지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태평양에 여기 남태평양이야. 여기 남반구 남태평양에 여기가 다윈이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타히티라는 지역의 섬이 있어요. 자, 근데 타히티는 상대적으로 동쪽에 치우쳤고 다윈이라는 지역은 서쪽에 치우쳤죠. 그래서 보게 되면 타히티에서 측정한 기압에서
다윈 지역에서 측정한 기압값을 뺀 것을 우리는 난방 진동 지수라고 정의 내려요. 자, 다시 봐. 타히티에서의 기압, 다윈에서의 기압이야.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 펼쳐있는 동태평양의 기압, 그 다음에 다윈, 서태평양의 기압을 뺀 값을 난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봐봐. 기압 배치예요. 자, 평상시를 보면 동태평양이 고기압이고 서태평양이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값을 뺀 값은 평상시엔 어때? 양수값을 보이겠죠. 이해될까요? 동태평양이 고기압, 서태평양이 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값이 양수값을 띈다고. 이해되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됐어. 엘니뇨 시기. 그럼 어떻지? 엘니뇨 시기가 되면 기압 배치 바뀌지. 동태평양이 저기압, 서태평양이 고기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엘니뇨는 평상시에 비해서 얘가 음수값을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난방진동 지수를 측정을 해봤는데 음수값이 나오면 그 해는 엘니뇨가 온 시기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야. 될까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동태평양의 기압에서 서태평양 기압을 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엄청 평년보다 더 큰 양수값을 보였어. 그 말은 동태평양의 큰 고기압, 서태평양의 저기압이 강하게 배치된 거야. 그 얘를 뺐더니 엄청 큰 양수값이 됐어. 그럼 평상시에 비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라니냐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방진동 지수를 가지고 엘니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난방진동 지수는 지금 이렇게 평년보다 플러스의 값을 띄게 되면은 라니냐 시기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음수 평년보다 마이너스 값을 띄면 엘니뇨 시기라고 정의한다. 정의에서부터 끌어온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가 큰 시기는 결국에 라니냐겠죠, 얘들아. 라니냐니까 동태평양에서 연안 용승이 활발히 일어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엘니뇨 라니냐는 사실 자료 해석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이해를 하고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이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평상시 때 보면은 동쪽에는 어떻지? 용승 현상이 일어나니까 펄해.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를 봐봐. 엘니뇨 시기를 보면은 동쪽에도 빨강색 부분이 많이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서태평양에 있는 물들이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인 거죠. 라니냐 시기는 어때요? 빨강 부분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죠. 여기서는 용승이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의 온도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이었고, 결국에 저번 시간에 2차 시한것과 3차 시한거는 다 뭐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고 두 문제 한 번씩 풀어보고 뒤에 두 문제 총 4문제 복습해보고 다음 주에 학교를 오게 되면 이제 요거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투모로우 영화 보면서 논술형 수행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와서 하든지 댓글로 달아주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제 질문을 편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 3번의 수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